사실상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볼 때는 이 판매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판매를 전체 글로벌 판매량에 갖다가 끼워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2023년 시작이 됐죠. 과연 이제 주도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네.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윤곽이 맞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네. 2차 전지는 사실은 주도주로서 가능성이 꽤 높은 맞습니다. 네, 주식인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연말부터 2차 전지가 굉장히 흔들렸었어요. 네. 많이 올라서 좀 핑계로 빠진 거예요. 실제 뭐 그럴 이유가 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귀를 좀 하고 가야 올해 네, 전망이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이제 꾸준하게 사왔던 외국인들 그리고 여전히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분율 네. 이따가 제가 차트로 네, 보여드릴 네. 텐데 결국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단기 매매. 네.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위험자산 쪽에 많이 들어와 있지를 못해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들 위험자산에 있었던 네. 주식이라던가 어떤 뭐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전부 다 머니무브를 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갔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꺾인다는 게 갑자기 금리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올라가던 기울기 자체가 슬로우하게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피크아웃이죠. 네네. 이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안 얘기인데 물가에서는 우리가 환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라가던 물가가 일단은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일단 2달 연속으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CPI라고 해서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한번 꺾인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11월 CPI까지 같이 꺾였고 그 이후에 또 개인 소비 지출이 꺾였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고용 연준이 가장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올려도 괜찮아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고용이었어요. 그렇죠. 고용이 좋다 보니까 우리 올려도 이거 충분히 충격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고용시장도 조금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을 강하게 올리는 그런 스탠스는 일단은 마무리가 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자체가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으로 11월, 12월에 반짝 수급들을 불러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2차 전지 제가 질문했는데 네. 거실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네. 전체 자금 시장의 맞아요. 움직임 머니무브와 관련이 있다는 네, 거죠. 머니무브와 2차 좀 전지가 관련이 어쨌든 있다고 핵심에 봐요. 서 있는 대장주들이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위험자산의 한 축인 네. 주식 그 중에서도 가망성이 가장 높았고 네. 단기간에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들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 관점 정도로 접근을 기관 쪽 위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외국인들은 미래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4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꺾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회성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는 상황들을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가격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더 비싼 전기차를 과연 살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요 자체가 가격과 비탄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의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네. 전기차 2차 전지가 올라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중간에도 네. 이제 이 정도면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됐고 맞아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딛고 사실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정말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주가 올라갈 땐 좋은 뉴스만 보이고 주가 맞아요. 떨어지면 지금 이제 온갖 나쁜 뉴스만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용기를 좀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네. 기본적인 성장성은 사실 훼손된 건 없잖아요. 네, 전혀 없는 의심의 거죠? 여지가 네.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변수가 맞아요. 있는데 그럼 올해 2023년을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간은요. 네. 일단은 23년이 네.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2020년도 이후에 유럽에서 먼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21년도에는 중국의 로컬 이런 CATL이라든가 BYD가 배터리를 어디로 많이 판매하느냐.
중국 로컬 업체들로 많이 판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볼 때는 이 판매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판매를 전체 글로벌 판매량에 갖다가 끼워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왜냐하면 중국은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이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1위 나라예요. 20%인가 보다. 맞아요. 25%까지 갔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만큼 보조금 혜택을 강하게 밀어주면서 전기차 보급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팔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닙니다. 단지 로컬에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저가형 차량들을 많이 초기 시장에서 밀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연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에요. 결국엔 미국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크게 개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너네 세제 혜택 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생산 시설을 다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 내에서 완성차 업체들 10곳 이상과 이런 공장 합작, 조인트 벤처 형태로 공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돼요. 사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때 얘기하겠지만 반도체도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뭐 하이닉스 뭐 인수하려고도 했었고 맞아요. 기술력도 굉장히 그랬는데 사실 미국이 이건 반도체가 이제 핵심 자산이잖아요. 네. 이 강대국들의 핵심 자산이니까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려가지고 중국이 지금 더 치고 나오기 어렵게 만들었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도 사실 중국 시장을 캐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어려워요. 중국 업체들이. 그런데 중국의 IRA가 손을 확 거버리니까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좀 떼고 봐도 되니까 우리 업체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제외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 이제 미국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2차 전지의 이제 지금 전기차 아니시죠, 차장님?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아닌데 땀 사면 뭐 당근 전기차 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제가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게 시점이 제가 대략 볼 때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차라는 게 6년에서 7년? 한번 사면 그냥 연수로요. 제가 이제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차를 바로바로 바꾸진 않잖아요. 차라는 게 이제 보통은 5년 이상씩은 대부분 타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돼서 제가 전기차를 살 때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고객분들께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상당 부분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약간 편의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의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처럼 간편하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빠르고 쉽게 넣을 수 있을 정도 그거의 한 85%는 돼야 제가 전기차를 살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돈 벌고 그때쯤 이제 전기차 살 자금을 모아놓는 거죠. 살 실현해서 전기차 사면 되겠는데 여담이었고요.